지금 보니까 한인섭 서울대 법대 전문대학교 명예교수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구형받으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형을 훈장으로 크게 선전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사형이 실제 집행되지도 않기 때문에 순교자 아우라가 나는 가시관을 씌워줄 필요는 없다. 만약에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은 그게 잡범에 속하는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좀 보세요? 그건 이제 판결의 선고가 이렇게 나면 그럴 수 있어요. 네. 판결의 선고가 1심이나 또는 대법 확정의 사형으로 되면 그 사형으로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네. 그냥 감옥을 사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오지 않겠어요? 모든 국민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평생을 죽을 때까지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하는 건 그런 이제 한인섭 교수가 말한 것처럼 희생자의 오히려 이제 프레임을 씌워준다? 역풍의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만 저는 그래서 이제 선고에는 사형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선고에는? 왜냐하면 아까 박원석 의원이 말한 것처럼 지난 12.12랑 비교해 보면 12.12는 그때는 전두환 같은 경우는 내란 우두머리 플러스 내란 살인죄가 있었어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건 없으니까 그리고 장기간 지속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전두환은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어 7년을 잘 해먹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실패한 거고 그래서 판결에서는 사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인섭 교수가 말한 그 역풍 그러니까 오히려 순교자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건 구형에서보다는 선고가 그렇게 나면 그럴 수 있지만 구형 단계에서는 저는 아니어도 된다고 구형 생각해요. 단계에서는 뭐 사형이 돼도 구형이 돼도 그렇게까지 순교자 이미지는 아닌 그리고 거죠. 한 달 후면 바로 선고가 나오기 때문에 아니 근데 네. 뭐 본인은 어떤 게 나와도 정치적 활용을 하려고 할 텐데 근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오늘도 그 법정 앞에 10명 정도 있었대요, 지지자들이.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난번 9일 날 그 1차 결심 공판 때 2,000명 그 인원이 모일 거라고 집회 신고를 했는데 50명도 안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아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이제 윤석열은 죽었거든요. 끝났어요. 네. 이를테면 기존에 뭐 윤 어게인 했던 지지층들도 자기들 스스로의 어떤 정치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윤 어게인인 거지 실제로 윤석열을 뭐 그 추종하거나 네. 윤석열을 위해서 뭐 결집하거나 이런 현상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본인들은 이번 구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적으로 하려고 할 텐데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국민의힘에서도 뭐 구형 단계는 아니지만 네. 선고해서 내란이 법정에서 인정이 된다면 선을 그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물론 뭐 전환길 등등이 날뛰겠지만 사실은 뭐 전환길 등등도 자신들의 어쨌든 정치적 상업적 목적에 의해서 윤석열이라는 말하자면 현수막을 이용하고 있는 거지 진심으로 윤석열을 따라다녀서 뭘 하겠다? 뭐 해봐야 생기는 게 없는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이 구형 앞두고서 윤어게인 측이 법원 앞에나 이렇게 모이는 거 보니까 그 동력이 확 줄어들고 떨어졌다. 10명은 좀 충분히 아니 왜냐하면 윤석열이 지지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니고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어요. 전두환은 아우라라도 있어가지고 그게 유지가 됐거든 전두환은. 근데 윤석열은 진짜 전두환을 능가하는 빌런 그것도 굉장히 추잡스러운 저기 추잡스 나오잖아요. 네. 추잡스러운 빌런이다 보니까는 지지층들마저도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뭐 그걸 이용하고 어쩌고 이런 건 자기들의 주관적인 기대고 현실에서는 별로 의미 없다. 자 그런데 변호사들도 사실은 문제가 좀 됐어요. 변호사들이 침대 변론이다 이러면서 거의 지난번 9일 열렸던 이제 결심 공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늘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변호인들이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판사가 이걸 제대로 제어를 했어야 되는데 왜 직영 판사는 이걸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비판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직영 판사가 본래 성정이 그런가 봐요. 그래요. 좀 가볍고 그다음에 웃으면서 좀 뭐 이렇게 웃고, 농담하고. 그러니까 좀 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성정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분이 본래 뭐 식품 전문으로 많이 재판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어떤 민주주의의 수호와 관련된 이런 엄격한 재판을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했던 거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어쨌든 아직 판결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어떤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이잖아요. 네. 그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내란이냐 아니냐를 이제 1심에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피고인인 윤석열 측에 이 방어권이나 변론 절차만큼 일단 최대한 보장을 해주자라는 정도의 원칙을 세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결론은 본인이 내리는 거지만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무죄가 나올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형 아니면 무기지적이고 아니면 장기형인데 네. 그걸 본인이 내려야 되는데 그런 결론을 자기가 역사 속에 1심 재판장 직위원이라고 찍힐 텐데 거기서 그러면 그런 재판의 결과를 역사의 기록에 남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피고인으로서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 주겠다. 네. 뭐 이런 입장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저는 그건 뭐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네. 이제 지난 9일이나 뭐 이를처럼 막 그게 질질 끌어지는데도 그걸 소송주의를 못한 건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직위원 판사의 성정이나 네. 그동안의 재판의 이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역사적으로 정말 엄중한 어떤 역사의 기록에 남는 재판의 당사자가 된 상황에서 자기의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래도 피고인의 최대한의 권리는 보장해 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었나 네. 싶어서 좀 과한 측면이 있었지만 네. 어찌됐든 저는 인정은 이해는 할 필요도 있다고 이 생각해요. 정도는 뭐. 네. 그리고 뭐 오늘은 뭐 5시까지 뭐 서증 조사를 맞춰달라 뭐 9시 네. 전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구형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를 뭐 했다고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이제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좋게 이해하자면 네. 이제 그런 일환일 수 있어요. 어차피 이제 중형이 불가피한 피고인인데 더군다나 이제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방어권을 보장해주고 나중에 딴소리 못 나오게 재판이 불공정했니 어쩌니. 근데 다른 쪽에서 보기에 불공정해 보이잖아요. 게다가 이분이 전력이 있어요. 네. 그 듣도 보도 못한 구속 취소 결정을 그렇죠. 형사소송법 그 이 법 제정 이래로 처음으로 이 시간이 아닌 뭐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하필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 하필이면 윤석열한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직위원 재판장이 소송 지휘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여러 가지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내란 사건이라 해서 특별히 엄중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원래 자기 스타일대로 이걸 재판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무슨 레크레이션 하는 것도 아니고 레크레이션을 되게 잘한다면서요. 뭐 그런 그 답답함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었잖아요. 근데 또 뭐 일관성 있게 자기 스타일을 유지하는 걸로 봐서 내란 재판에까지 일관성을 지킨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제 결론에서 엉뚱한 결론을 내지 않는다면 네. 뭐 그간 과정이 좀 뭐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가서는 미담 비슷하게 회자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사법부 전체가 아마 좀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재판의 독립성 때문에 개별 재판장의 재판에 대해서 네. 아니, 소송 지휘를 왜 그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대법원장도. 네. 그런데 내심 불안불안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조희대 사법부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싸잡아서 확대해가지고, 얘기할 수 예, 싸잡아서 있으니까. 비판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가 뒤에 대기하고 있어요. 물론 내란 전담 재판부도 사법부 내에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나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이 문패를 다는 순간에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특별 재판부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판을 잘못해 놓으면 그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맡길 수 있어. 저거 사법부 놈들이 똑같이 저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직위원 재판장한테 계속 사인을 줄 거다. 사법부 전체에서. 네. 독립적이긴 하지만 나름의 네. 사인은 있을 근데 것이다. 직위원 못 들은 척하고 계속 자기 스타일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하긴 한데 네. 아무튼 전 국민이 이걸 지켜보고 있는데 엉뚱한 결론을 낸다면 대한민국에서 못 사는 거죠, 뭐. 그러게요. 뭐 어쨌든 2월 중순쯤에 선고 1심 선고가 이루어질 테니까 선고는 뭐 그때 가서 지켜보도록 하고 일단 그 변호인들의 침대 변론 전략 그러니까 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지난 재판에서는 뭐 특히 권우현 변호사,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죠. 특검이 빨리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혀가 짧아서 빨리 하면 혀가 꼬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그렇게 늘어뜨려서 한 다음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게 전략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변호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있나요? 그건 거죠. 유튜브에 나가서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그거 가지고 막 자기들 과시하고 자랑하고 거기서 이제 뭐 좋아요 받고 후원금 받고 슈퍼챗 받고 네. 정치적으로 이제 지명도를 얻고 그 이하상 변호사인가요? 네. 그분은 사실상 정치인이에요. 과거에 대통령 후보 경선 그 네. 정광훈 씨 당 거기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출마했던 지금도 보면 오늘도 지난번 법정에서 쓴 용이 법정 갔다 와서 유튜브 방송하면서 쓰는 용어를 보면 네. 법률가의 용어가 아니에요. 뭐 적들이 당황하고 있다. 아. 전위적으로 싸웠다. 그게 법률가 용어가 전쟁터에서 거의 전쟁하던 듯한 법률가가 쓰는 느낌으로. 용어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영현 입장에서 뭐 김영현도 동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는 어쨌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퉈야 되는 사람인데 네.
저게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할까? 그러니까 그게 좀 의문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뭐 또 이제 김용현 그 피고인도 그걸 수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 측 변호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과적으로 저건 재판에는 좋은 영향을 못 미치죠. 재판에 네. 피고인한테는 별로 안 좋고 그냥 자기 장사하는 거다. 동의하세요? 요즘 이제 저는 나이가 든 이제 꼰대 리더십을 지향하기 때문에 지양 아니고 지향이신 거죠? 지향이죠. 근데 이제 그 열심히 내 할 일 하고 시간 있으면 좋은 사람과 술도 한잔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꼭 TV 드라마를 봐요. 드라마 요즘에 유행하는 게 공교롭게도 판사들 재판 드라마가 많이 나옵니다. 네. TV 앵에 뭐 저기 프로보노라는 재판 것도 네. 있고 그다음에 또 그 MBC에 네. 또 이한영이라는 것도 있는 전부 재판에 관한 그러니까 판사들 이야기.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는 검사까지는 많이 다뤘어요. 검사가 뒷거래하고 검사가 부패하고 검사가 권력형이고 뭐 검사하고 조폭 머리 좋은 검사도 있고 나쁜 검사도 있고 여기까지는 국민들이 많이 알아요. 네. 판사는 사실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묘하게 요 시기에 MBC하고 TVN에서 그 두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전부 판사의 뒷거래까지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건 모르겠어요. 저도 보긴 봅니다만 저는 이제 프로보노를 좀 그 애청하는 편인데 그건 네. 이제 문유석 판사가 쓴 건데 역시 그 법률적으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깔고 있는 분이에요. 상당히 훌륭한 분입니다. 네. 근데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그 정도로 재판의 판사들도 이전에 과거에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처럼 검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런 건데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재판이 국민들한테 네.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신뢰를 그럼요. 지금 제고한 건 사실이에요. 네. 드라마가 사실 시대상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과대하게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뭐 그래서 법 애국제를 만들고 재판부를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네.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문제 제기를 할 만한 토양을 제공한 것도 사실이에요. 네. 이제 그러면서 안타까운데 저는 그 판사들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더 희화화시킨 게 일조한 게 바로 그 변호인들입니다. 박원석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네. 그 이하상 판사나 뭐 누구나 저 김계린이 뭐 이런 변호사? 사람들이 네. 변호사 자격증만 있을 뿐이지 자격증 내걸고 정치 행태를 보인 거예요. 아 근데 정치 행태를 변협에서 보인 뭐 거예요. 징계 같은 건 안 하나요? 그런 걸로 징계 징계 검토 규정이 없나 들어갔어요. 봐요. 아, 검토 들어갔어요. 검토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이게 오래 걸리나 보군요. 그 자기는 변호사니까 나와서 하지만 변호사라는 그 자격증 가지고 나와서 정치 행위를 한 거예요. 네. 그게 과연 저는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의 저는 그 모자란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떳떳하고 자신 있고 정치범이라고 생각하면 변호인 없이 자기가 해야지. 안중근 의사가 혼자 하지 무슨 변호인 불러서 변호인이 대리합니까? 안중근 의사랑 비교를 그러니까 할 수는 예를 없을 것 들면 같은데. 본인이 그렇다고 우길 거면 네. 정치범이라고 생각해서 우길 거면 그런 정치적 메시지는 본인이 발신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짧게 필요할 때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는 검찰이 이야기하면 묵묵부답으로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마는 거지. 그걸 뭐 왜 김건희라고 했냐, 뭐 김건희 명분이라고 안 부르냐, 왜 특검은 우리 대통령한테 이러느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 가지고 시비를 걸잖아요. 네. 그러고 유튜브 가서 나 잘했지 뭐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수준 이하의 변호인들입니다. 네. 뭐 피고인도 수준 이하, 변호인도 수준 이하, 뭐 이렇게 피고인은 이제 능력이 모자란 사람들이죠. 능력이 모자란 사람들. 제가 수준 이하라고까지 하기엔 좀 그렇고 그래요? 변호인은 수준 이하가 맞고. 일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특검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15년이었어요. 구형이. 근데 뭐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뭐 말릴 수 있을 만큼 말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뭐 이렇게 뭐 최후 변론에서 얘기를 했다던데 이 구형량이나 뭐 최후 변론 어떻게 들으셨어요?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제주 흑돼지 간장 불백 1kg 16,900원, 고추장 불백 1kg 17,800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맛도 좋지만 몸에도 좋은 100% 국내산 오리로 만든 오리 간장 불고기, 오리 고추장 불고기는 각각 1kg에 19,900원에 무료 배송해드립니다. 맛있고 푸짐한데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저렴한 불고기 4종 세트를 지금 바로 마켓하니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도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네. 이상민 장관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2.3 비상계엄을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내란으로 판결이 나면 네. 거기에 그 도움을 줬던 사람이 주요 임무 종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건 그러니까 이건 이제 1심 판결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이냐 아니냐가 확정이 되는 순간 내란으로 확정이 되면 사실은 거기 있었던 그 한덕수 총리나 이상민 장관 같은 건 주요 임무를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법리적으로 그렇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구형량이 15년인 건 이상민 장관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네. 나는 국무위원 불러서 갔는데 뭐 지시를 했길래 그냥 나는 행안부 장관으로 지시받은 사항을 전달했을 뿐인데 이거 가지고 15년 넘어가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네. 그게 이제 그 인생 복골복이라고 네.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복을 받고 안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불에 타 죽어요. 네. 저는 그런 결국 역사적인 그 기결이 아닐까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여러 망쳐놨네요. 다 불태워 죽인 거죠 뭐. 그러게요. 어떻게 아니 보세요? 근데 이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그 단전단수 지시를 한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주요 임무 종사 중에도 죄질이 굉장히 나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때문에 15년도 저는 많이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이를테면 한덕수 전 총리는 주요 임무 종사는 빠졌어요. 방조죄입니다. 내란 방조. 네. 근데 거기가 15년 나온 거를 감안한다면 이상민 전 장관의 관여도가 좀 훨씬 더 큰 것 같은데 근데 그리고 똑같이 실제 나왔다. 더 먼저 알았고 네. 물론 이제 한덕수의 관여도가 작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15년 나온 걸로 봐서 게다가 이제 이상민은 구속됐잖아요. 한덕수는 끝까지 구속은 안 됐고. 네. 그래서 뭐 본인은 불만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이 나온 거 아니다. 근데 이제 김용현이 얼마나 나올까 여기 이제 관심사예요. 네. 김용현은 거의 지금 특검에서는 윤석열과 거의 동급 수준의 이걸로 보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이제 공모를 해서. 만약 윤석열 사형 구형 나오면 김용현 무기 나올 수도 있고 윤석열이 무기 나오면은 20년 이상의 중형이 구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엄의 주요 임무 종사자도 급이 다른 건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말하자면 관여도가 높은 급이 아마 김용현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구형량하고 선고량은 다르기 때문에 선고는 봐야 될 텐데 어찌됐건 이 이상민 한덕수 선고가 윤석열 선고보다 먼저 나온 거잖아요. 네. 이렇게 그렇죠. 되면. 네. 그러면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그 법리적인 판단과 양형을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직위원 재판부가. 네. 그나마 직위원에 대해서 불안감을 조금 덜 수 있는 게 네. 그나마 조금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맨정신으로 보였던 판사들이 먼저 선고 결과를 내놓는다는 게 그걸 참고할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다. 그것과 완전히 뒤집는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거 아닌가. 그거 알고 직위원 판사가 일부러 시간 질질 끈 거 아니야? 자기가 늦게 판단하기 하려고. 싫어서. 그럼. 늦게 하려고. 앞에 누가 먼저 하는지 보고. 아니 그래서 이제 윤석열 쪽에서는 불만을 제기하는 거죠. 이게 사건의 본류인데 이게 판결이 나기 전에 무슨 체포방해 이런 게 먼저 선고가 체포방해도 먼저 나거든. 네. 1월 16일 날 16일 선거잖아요. 날 내일 모레 맞아요. 네. 내일 모레 선거잖아요. 근데 그런 등등이 어쨌든 직위원이 도망갈 수 없는 퇴로를 막는 그런 장치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본인이 뭐 엉뚱한 판결을 못 내릴 거다. 뭐 내란으로 규정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도 하나 더 있어, 맞아요. SBS의 모범택시 3가 했어요. 거기도 마지막이 네. 이 계엄과 관련된 거예요. 그 굉장히 비슷하게 네, 비슷한 게 시나리오를 아니라 썼던 거의 내용이니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야기야. 이름도 원상. 상원이 아니라 원상. 그 버거집 가서 뭐 하고 네. 뭐 그 북한에 대해서 먼저 뭐 쏘는 걸 북한 소형으로 만들고 막 이런 네. 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좀 참담하더라고요. 이런 걸 우리가 2026년 대한민국에서 네. 주요 그 공중파의 주말 드라마로 봐야 되니 이게 얼마 역사를 퇴행으로 몰아간 거예요. 드라마 진짜 요즘 지난번에는 경도를 기다리면 재밌게 본다고 그러셨어요. 그건 이제 제 개인적 감수성이 워낙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지난 주말에 끝났습니다. 끝났죠. 네. 저도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어요. 네. 난 처음에 굉장히 슬프게 끝날 줄 알았는데 네. 방송하세요, 방송. 방송하도록 나이 들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엉뚱한 내란 재판 얘기를 하다 지금 이분들이.